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효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이 주제와 좀 밀접한 용어부터 살펴보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코로나로 홍역을 앓았던 미국에서 생겨난 말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반려동물을 집에 들여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이 강아지의 높아진 인기를 반영한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 반려동물 입양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향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재택근무와 코로나 집콕 현상으로 반려동물 입양 수요가 전보다 늘기는 늘었다고 합니다. 인천세관에서 집계한 결과 지난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반려동물의 수가 2019년 대비 2.2배,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데 관련 산업에도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코로나19를 피해서 외부 활동을 줄이고 반려동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펫콕족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반려동물들에 대한 관심도 시장도 그만큼 성장세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이 반려동물을 위한 지출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동물 상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를 2027년 6조 원으로 전망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무려 6년을 앞당긴 올해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더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보면 정말 예쁘잖아요. 네. 또 함께 지내다 보면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된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데 잘해주고 싶어서 더 좋은 걸 찾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마음이 착한 분들은 확실히 좀 그런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반려동물의 건강한 먹거리에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국내 반려견 사료 시장 규모만 8천억 원에 가까운 약 7,923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의 사료 시장도 고급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들에게 단순하게 사료로만 여겼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는 이 반려동물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료 업계가 홍삼과 오메가3가 듬뿍 든 사료 그리고 간식을 내놓고 반려인들의 마음 잡기에 나섰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 기존 반려동물 식품 시장에 식품 기업들도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홍삼의 오메가3면 저보다 잘 먹네요.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잘 먹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역시 공감을 하셨네요. 예. 기업으로서는 정말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린 만큼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볼 것 같은데요. 실제 시장 조사 회사 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약 1조 2,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업계에서도 반려동물 시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면서 풀무원, 하림, 동원 F&B도 자체 브랜드를 냈고요. 한국 야쿠르트는 유산균을 그리고 KGC 인삼공사는 홍삼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는 등 각 기업들은 자신의 주력 분야에 맞춘 제품 출시를 통해 펫푸드 시장에 진입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입 브랜드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무래도 반려동물 문화 자체가 해외에서 일찍 정착이 돼서 그 그렇죠. 노하우를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펫푸드 시장은 외국 브랜드가 한 65% 정도를 점유를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시장의 벽에 의해서 국내 기업들은 펫푸드 시장에서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거나 심지어 철수한 사례도 덜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업계 내에서는 펫푸드 시장은 아직까지 블루오션으로 보고 이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업계 또한 펫 산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뭔지 알 것 같은 게 예.
그 집에 혼자 반려동물 놓고 오면 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CCTV 설치해 놓고 맞습니다. 우리 강아지 멍멍이들 뭐 하나 보는 분들 많으신데 맞습니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펫케어 제품과 이 서비스에 사물 인터넷, IoT와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등이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원격 진료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도 등장을 했을 정도입니다. 또 방금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행동을 볼 수 있는 CCTV를 사용하는 분들 이미 상당히 많습니다. 원격 급식기로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나 원격으로 사료를 줄 수 있는 기기도 있고요. 펫 피트니스도 발전을 하고 있어서 집에 혼자 남은 동물이 놀이도 하고 뛰어놀고 자율주행 기능을 갖춰진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반려동물과 놀아주고 또 시간에 맞춰서 간식까지 반려동물에게 드리는 그런 로봇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식품업계, IT업계까지 반려동물 산업에 뛰어들었고 또 어떤 산업군이 반려동물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까? 네. 주택 시장에서도요. 이 반려동물 관련 특화 설계와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최근 이 분양 단지에 펫파크, 펫그라운드, 펫케어 서비스 등을 선보이면서 좀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적용된 단지는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가격적으로 더 인기라고 합니다. 가격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거시설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로 반려동물이 단지 내에서 양질의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와, 반려동물을 아끼는 분들은 이런 단지에 정말 들어가고 싶을 것 같네요. 대단하네요. 예, 이런 새로운 서비스도 많이 생겨나는 만큼 직업에도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좋지만 바쁜 분들이 많죠. 이 바쁜 반려인들을 위해서 산책을 대신 시켜주는 도그워커가 있고요. 반려동물 대신 돌봐주는 펫시터는 잘 아실 거고 장례를 도와주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그리고 목적지까지 또 픽업을 해서 데려다주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런 펫 택시 사업도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의 마음과 신체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반려동물 대상 전문 마사지 여기에 더 있습니다. 아로마 치료를 해주는 반려동물 테라피스트 직업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금 동물병원에서도 이 반려견 테라피스트들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민간 자격증을 발급받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박 기자가 이야기해준 직업군만 대충 6가지,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직업군이 활발해지다 보면 부족한 일자리의 해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반려동물 산업은 일자리 창출력이 매우 큰 산업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동물 복지 관련 직업군의 고용 시장은 2026년까지 매년 22%가량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서 짚어본 대로 반려동물 산업이 유통업과 기존의 제조업 그리고 미용업뿐 아니라 최근에는 펫 금융, 가전, 통신, 패션 등으로 산업군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역별로도 반려동물 관련 직업 평생 교육 서비스 등을 진행 중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넘어선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생명 존중 문화도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박상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